2019년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오늘 10월 16일은 지난 19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 당시는 이승만 박사였죠. 이승만 박사로 불린 이승만 박사가 이 조선 땅에 다시 환국한 날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 땅에 한반도에 환국한 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70세 노구를 이끌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온 날입니다. 당시에 북한에는 9월 19일 날에 소련 군함이었는데, 소련 군함, 그게 개조했는 배일 겁니다. 개조했는 배인데 배 이름이 푸가초프라고 해요. 러시아 그 혁명 당시에 농민 반란군의 이름을 땄다 그래요. 현재는 그 배가 개선호라는 이름으로 원산항에 아직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배가 원산항에 입항을 하면서 소련군의 88 정찰여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소속된 대위 계급의 김성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의 원래 이름입니다. 김성주가 이제 그날 들어왔습니다.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정상진 씨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역시 이제 소련군에 편입이 돼 있었는데 태평양 함대의 해병대 소속이었습니다. 소련군 해병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북한 지역에다가 소위 이제 소련군이 해방 전투라는 걸 이제 벌이면서 이 한반도로 진입을 해오는데, 저는 뭐 이 사람들이 거창하게 해방 전투라고 하지만은 2차 대전에서의 한반도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숟가락 얹기, 살짝 한 발 걸치기 정도로 비하하고 싶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잠깐 옆길로 빠지자면은 그 한설야라고 하는 문학가가 소개가 돼요. 지금 얼마 전에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좌익 문학가들이 대거 튀어나왔잖아요. 그것처럼 한설야라고 하는 의용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김일성에 대한 아주 예찬을 하면서 자기 그 욕심을 다 채운 그런 작가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살짝 곁다리였고, 이때 북한이 북한 지역에 웅기는 나중에 이제 선봉이라는 도시로 바뀌어 이름이 웅기, 나진, 청진에 이 그 정상진 씨가 소속된 소련군 해병대가 진입을 했을 때 이 북한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북한 지역을 해방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해방을 했다라고 이제 거짓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련군 해병대가 북한에 진입을 했을 때는 단 한 명의 인민혁명군 또는 뭐 항일투사, 혁명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못 봤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만, 독립운동했다는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마치 광주 5.18 유공자가 세월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처럼요. 좀 광복군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크게 부풀려진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곁다리로 빠지자면, 독립운동 했는 집안은 3대가 뭐 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비례해서 3대가 망했는 집안이 얼마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반공활동을 했는 사람이 폐가 망신하는 시대에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아무튼 이 정상진 씨가 소속된 소련 해병대가 진입을 했을 때, 들어왔을 때 뭐 그렇게 떠들썩했다든 뭐 인민군, 인민혁명군, 뭐 항일투사 이런 사람 못 봤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상진 씨가 소속된 해병대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바로프스크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해 있는 소련군의 88여단에 소속돼 있던 김성주는 거기에 그냥 편안하게 있었거든요. 김성주가 그 뒤에 이제 9월 19일 날 원산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정상진 씨라든지 먼저 들어왔던,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뭐 독립투사들 또는 먼저 들어왔던 소련군에 소속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김성주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되게 궁금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시쳇말로 하면 덧보잡인 거죠. 덧보잡인데 누군지 한번 보자라고 이제 가니까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이름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악수를 하면서 김성주입니다 라면서 자기를 소개했다 그래요. 그리고 가슴에는 소련에서 수여한 적기 훈장이 넉 박히더랍니다. 뭘 잘해서 적기 훈장이 박힌지 모르겠지만, 이 김성주는 태생부터 해서 성장 과정까지 모든 게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아주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뒤에 신문을 보니까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더래요. 그 뒤에 이제 뭐 문학가들이라든지 각종 계층에 있는 천재들이 학살이 되었다 그래요.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서 이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라고 권장했던 책인데, 대한민국 건국이야기 1948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사진들은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요. 안 보이시겠지만, 이 김성주가 이때 양복을 누구한테 빌렸다고 하던가요? 양복을 아무튼 빌려 입은 겁니다. 이 양복이 박헌영 양복 빌렸나? 하여튼 이 양복을 빌린 양복인데, 이거 하나 또 걸치고 씩 웃으면서 소련군 이쪽에는 미하일 강이라고 하고, 이쪽에는 맥클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적기 훈장이라는 거 하나 달아주고 이렇게 만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김성주는 좋다고 씩 웃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련 꼬복 노릇을 한 거예요. 잠시만요. 자, 아까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 정상진이라는 사람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독립운동가들의 노선은 공산주의 노선이 있고, 뭐 당시에는 굉장히 혼돈의 시대였지만은, 이 책에서 보면은 그래도 갈피를 잡을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혹시나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 훗날 이제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죠. 소련이 해체되고 삼성에서 지원을 해주고 중앙일보에서 그 특별 취재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소련으로 급파가 되고, 비밀 문서들을 보게 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의 뭐 스티코프라든지 이 정언도 인터뷰도 따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온 말로는 조선 해방 당시에 소련 입장에서는 북한은 아주 작은 변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이 소련은 만주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예를 들어 뭐 부동항이라고 하죠.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한반도보다는 만주가 더 큰 그 관심사였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남한에는 9월 8일 날 인천항으로 이제 미군 부대가 상륙을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남한 내 정세는 지주계급, 뭐 또 유학자, 또 기독교계, 그 다음에 공산주의 노선,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잡하게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군정은 그런 여러 단체나 세력의 어떤 데에도 대표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기 전에는 황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국하기 전에는 박헌영하고 여운형 등의 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노선의 계열의 이 지도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남한 여론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박사가 10월 16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메가더 총사령관의 주선으로 10월 10일 날 일본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미리 도착해 있던 하지 중장을 14일에 만나요. 14일에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더 총사령관을 예방을 하고 나서 미군 군용기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날짜가 10월 16일 오늘 날짜입니다. 8월 15일 해방 이후에 그때까지 환국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 이유가 그나마도 그 메가더 장군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당시 미국으로서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를 자처했던 이승만의 환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10월 23일 날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과 책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단체들이 심지어는 박헌영마저도 이승만에 대한 지명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에 대한 지명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뒤에 들리는 그 썰로는 당시에 해방된 조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뭐라 할까요? 캐리커처를 할까요? 스케치한 그 얼굴 사진, 얼굴 사진을 갖고만 있어도 뭐 행운이 들어온다고 했단가요? 거의 뭐, 당시 조선 백성들한테는 거의 우상처럼 그렇게 여겨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이승만에게 자기 단체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박헌영까지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의 첫 마디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신탁 통치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반탁 노선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승만 그리고 김구 등의 이제 우익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신탁 통치 반대 활동을 전국적으로 이제 펼치고 다녀요. 그런 과정에서 미군정의 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하고 격렬하게 이제 충돌을 합니다. 이때 미국의 입장 그리고 하지 중장은 그 좌우 가리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합동 정부 만들어 가지고 미봉책으로 조선의 상황을 덮으려고 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좌우 합작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 늙은 망명객들이란 거는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워딩에 그 책에 나옵니다. 늙은 저 망명객들을 퇴출시켜버린다. 퇴출시켜버려라고 메가더한테 지시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승만은 당시에 극우로 낙인이 찍혔는데 당시에 이승만은 극우라고 낙인 찍겠다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반공을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은 극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승만이 이제 극우로 낙인이 찍혔는데 당시에 이승만은 만약에 남북한을 아우르는 좌우 연립 정권이 세워질 경우에는 폴란드처럼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폴란드에 관련된 기사가 10월 15일자에 이제 어제죠.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폴란드에 대한 기사가 잠깐 나옵니다. 마쿠 독재자가 재집권했다. 폴란드의 민주주의 어떻게 무너졌나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사료로서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사법부 장악했다. 두 번째, TV, 라디오를 친정부 매체화했다. 세 번째, 외세를 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애국주의를 고취했다. 네 번째, 퍼주기식 무상복지 계속 늘렸다. 100%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1946년에 이제 연초에 1월 달에 소련에서 신탁 통치 찬성하라라는 지령이 떨어집니다. 북한의 노동당, 남한의 노동당에게요. 이때 당시까지도 남노당은 남한에서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맨 위에 지도자의 지시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에서는 북로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북로당 역시 스탈린의 지시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을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의 숙주가 바로 스탈린이고, 이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의 고향이 소련 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성주는 스탈린의 꼬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적수가 못 된다는 걸 염두했는지 몰라도 김일성을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럽니다. 아무튼 이제 소련에서 친탁 통치 찬성하라라는 지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남한에서는 찬탁 반탁으로 이제 갈려가지고 극렬하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자유주의자, 또 지식층, 기독교층, 문학인 등 이 사람들을 이제 속속 제거하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정부 조직입니다. 토지 개혁도 하게 되고, 이승만 박사가 제가 이승만 박사의 당부당이라고 하는 당시 1923년 3월호 태평양 잡지라는 곳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이미 1923년에,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19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로부터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에 대한 완전히 뚜렷한 통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 보면은 요약을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공산당이 부당한 것인지, 첫 번째,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하기 때문이다.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지금 보면은 얼마 전부터 학교에서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실린다 그래요. 저학년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자기 비늘을 다 떼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오손도손 나누어주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교과서에 실린다 그래요. 얼핏 들으면은 아주 훈훈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조조가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왔잖아요. 그것처럼 에이, 꼬마들 교과서 가지고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5학년, 6학년만 돼도요, 야, 니 거 떼서 쟤 나눠주자 하면은 제 거를 왜 줘요? 라고 하는 반발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살 또는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이 정도 됐을 때는 그게 좋은 거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눠주는 아이는 악한 아이, 욕심꾸러기, 사악한 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눠주는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주고 골고루 나눠가자고 하는 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이제 몰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권 바뀌면 빨리 교과서 한번 물갈이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하는 게 공산당들의 주장이다. 두 번째, 자본가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공산당들의 주장이다. 지금도 똑같죠. 지식계급을 없애자라는 게 공산당들의 주장이다. 예, 평준화입니다. 평준화, 하향 평준화. 그러고 어때요? 자기 자식들은 고급 교육을 하죠.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얼마 전에 인민조국 씨가 예전에 쓴 논문에서도 그런 게 나왔다 그래요. 기독교를 정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섯 번째,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고 무정부 상태,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 그러니까 만국의 노동자들이 연대하자라고 하는 그 공산당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놓고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수령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러한 허구를 이승만 박사가 1924년에 지적을 하면서 태평양 잡지라는 데 기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서양의 지식인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서양의 지식인들이 대세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가지고 저것이 인류가 가야 되는 지향점이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정말 딸깍발이 조선인 한 사람이 이런 기고문을 냈다는 거예요. 이 훗날 스테판 크루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좌파입니다.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조차도 공동지필한 저서 공산주의 흑서 범죄 테러 압제라는데 저서에 따르면은 국가별로 공산정권 아래서 국가별로 살해당한 사람 숫자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6,500만 명,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소련에서 2천만 명, 북한에서 200만 명.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게 잡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의 그 사망자, 학살자, 처형된 사람은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은 고난의 행군 당시 굶어 죽은 사람만 350만 명에 이르렀다는 그 뭐 이야기도 있는데 북한에서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건 너무 작게 잡은 게 아닌가. 어쨌든 최소화해서 캄보디아 이제 킬링필드죠. 200만 명. 폴포트에 의한 캄보디아요. 그 다음 아프리카 전역에서 통틀어서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 명. 베트남에서 100만 명. 동유럽 공산권 전체에서 100만 명. 라틴 아메리카에서 15만 명. 다 합치면 1억 명입니다. 1억 명. 1억 명이 이 공산주의라는 이념 하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굶어 죽든 숙청되든 이런 식으로요. 이 악령 같은, 그러니까 볼셰비키 1917년 볼셰비키부터 소련 붕괴한 90년대까지 요때까지만 해서 80년 동안에 1억 명이 죽었으니까 하루에 3,400명이 죽은 꼴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승만 박사가 1923년에 이미 이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책 한 권을 조금 볼까 하는데요.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2월 17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방송을 했다. 이 연설은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당에 대한 세계 최초의 정면 대결 선언일 것이다. 뭐 이런 그 연설문 전문이 실려 있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 요약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동서각국에서 수용되는 것만 볼지라도 파란국, 폴란드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폴란드 극렬 분자는 폴란드 독립을 위하여 나라를 건설하자는 사람이 아니요. 폴란드 독립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덕국,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 나라를 점령한 후에 애국자들이 임시정부를 세워서 영국의 수도인 런던이라고 합니다. 런던에 의탁하고 있어 백방으로 지하 공작을 하며 영미의 승인까지 받고 있다가 급기야 러시아가 독일군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한 후에 파란국, 폴란드 공산분자가 외국의 세력을 차탁하고 빌려서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공산정부를 세워서 각국의 승인을 얻고 또 타국의 군기를 빌려다가 국민을 위협해서 민주주의자가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 지금도 정돈이 못되고 충돌이 쉬지 않는 중이며 이 외에도 구라파에 해방된 모든 나라들을 보면 각각 그 나라 공산분자들이 들어가서 제 나라를 파괴시키고 타국의 권리 범위 내에서 두어 독립군을 영영 말살시키기로 위조하는 고로 전국 백성이 처음으로 그자들의 선동에 끌려서 뭔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차차 각오가 생겨서 죽기로서 저항하는 고로 구라파의 각 해방국은 하나도 공산분자의 파괴운동으로 인연하여 분쟁이 아니된 나라가 없는 터입니다. 쭉 건너뛰었어요. 불행히 양의 무리에 이리가 섞여서 공산 명목을 빙자하고 국경을 없이하여 나라와 동족을 팔아다가 사익과 영광을 위하여 부의언설, 뜬소문과 거짓말로 인민을 속이며 도당을 지어 동족을 위협하여 군기를 사용하여 재산을 약탈하며 소위 공화국이라는 명사를 조작하여 국민 전체 분열 상태를 세인에게 선전하기에 이르다가
지금은 민중이 차차 깨어나서 공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며 강계를 서서 각처에 선전하기를 저희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 하여 민심을 현혹시키니 이 극렬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독립국을 없이해서 남의 노예를 만들고 저의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자들이 러시아를 저희 조국이라 부른다 하니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요구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조국, 그러니까 러시아로 들어가서 자기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라. 그렇게 좋으면 중국 가라. 지금은 뭐 소련이 붕괴된 러시아는 거의 뭐 미미하니까요. 대한민국 국력이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가 제대로만 된다면 러시아 정도는 대한민국이 꺾을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에서는 좀 열세하지만 경제력에서는 러시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하기에 따라서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은 중국의 나부랭이죠. 중국마저도 붕괴시키고 중국의 자유주의 세력이 심어지고 또 거기에도 여러 소수민족들이 분열되고 만주를 우리가 취해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하기에 따라서는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승만 박사도 너희 나라가 소련이라면 거기가 너희 종주국이라고 여긴다면 그쪽으로 그냥 가라.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고민도 그거잖아요. 가라 그냥 북한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죠. 이곳을 인민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공산화시키겠다는 게 지금 남노당 세력들의 고집인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공산에 대한 반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반동이라는 게 아마 영어로는 리액트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어젠가요 아랫게 경향신문에 보수 반동의 시대라고 했던가요? 뭐 보수 반동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칼럼이 하나 연재된 게 있었습니다. 명색이 그 경향신문에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부장급을 달고 있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깔깔 웃었습니다만은 보수 반동이래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지 그러면 자기는 공산주의자라는 걸 자처하게 되는 말인데 하여튼 그런 제목을 달아서 쓰는 그 정말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글만큼은 애송이의 글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웃었는데 이 이승만 박사의 그 황국 1 예, 나라에 다시 돌아온 날을 맞아 가지고 집히는 몇 가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의 농고, 기고문 이런 것들을 제가 대략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고질적으로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이승만을 파괴하고 폄하하는 교육이 진행되어 왔는 터라 이승만은 악당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건국한 국부를 훼손하고 욕하는 아마 세계 유일의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회에 건국 대통령 이름마저조차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고 당연히 저는 언젠가는 바로잡아질 거라고 봅니다. 진실은 연착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속으로 들어올 거고 지금 보통 보면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 욕하고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뭐 친일 분자가 세웠고 아직까지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았고 그게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미군이 또 그 자리에 들어왔고 우리는 아직까지 미군에 종속된 식민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 관통하는 사고는요, 그 민족문제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악의적으로 만들어냈던 100년 전쟁이라는 그 영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영상 보고 역사를 배웠는 것 같다라는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10월 16일 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온 날을 맞아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장이 이렇게 모자 쓰고 너무 격식에 맞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후드티나 입고 제가 오전에는
그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운동하고 또 책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또 영상 찍는다고 옷 갈아입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그냥 한번 이대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